현재 한국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상온상압의 초전도체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이길래 노벨상은 당연하고 노벨이 살아 들어와서 석배상을 타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시급 무려 9,860만 원의 최강국의 반열에 올리고 지구온난화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대책으로 논의되기도 하며 관련 테마주들을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온상압 초전도체의 진짜 생각지도 못한 쓰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흔히들 초전도체의 쓰임이라고 말하면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전기차 충전 혹은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총전율 100%의 전선과 변압기, 조금 더 나아가자면 발열이 낮은 고성능의 반도체 등 진짜 다양한 산업군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초전도체의 가장 큰 활용처는 바로 핵융합입니다. 지구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태양, 이 태양 에너지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우리가 인공 태양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며 지구 온난화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어지게 되겠죠? 이 말은 인류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오버해 볼까요? 전기, 난방 이런 비용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의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겠죠? 결국 인류 삶 전반을 엄청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치 불의 발견과 동일한 수준의 역사적인 순간, 프로메테우스 모멘트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공태양을 만들 것인가? 자, 태양이라는 것은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예요.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토카막 핵융합 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 1천만 도 정도만 돼도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 정도 압력이 없기 때문에 1억 도 이상 올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이용해 이렇게 도넛 모양의 토카막 핵융합 발전 장치를 만드는데, 이 도넛 속에서 자기장 그물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플라즈마가 갇혀서 계속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플라즈마를 가둘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저항이 0인 초전도체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항이 낮은 만큼 쉽게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저항이 0인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온도를 영하 마이너스 270도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차가운 물질인 액화헬륨을 끊임없이 투하해서 계속해서 초전도체를 극저온 냉각 상태로 유지시켜야 되겠죠. 결국 이 토카막 핵융합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나 그냥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상온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극저온 냉각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훨씬 더 큰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300명의 과학자로 이루어진 연구팀과 5,000명의 기술팀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을 결성한 후 프랑스 남부에서 기존 핵융합 장치보다 10배나 큰 초대형 장치를 합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ITER 같은 경우 성공하면 핵융합에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손익분기를 넘길 수가 있고, 이는 곧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글로벌로 진행되는 큰 스케일의 장기 프로젝트며, 이걸 해결한다면 인류가 청정에너지원을 얻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온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녀석이 딱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과학계의 입장은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마석, 현자의 돌, 물리학의 성배에 비견될 정도로 임팩트 있는 물질이죠. 게다가 인류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발견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전도체가 공중부양을 하는 마이즈너 효과 혹은 제로저항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공개한 레시피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 논문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인 샘 알트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투자한 헬리온이라는 핵융합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헬리온 에너지라는 회사는 초전도체가 필요 없는 펄스 방식을 이용해 핵융합 발전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헬륨3라는 물질입니다. 최근에 더 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달 탐사선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 나사에서도 2022년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를 보냈어요. 이거 왜 보내는 걸까요? 뭐 달에 있는 토끼라도 보려고 보냈을까요? 자,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달의 바다에는 헬륨3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어요. 이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쓰이는 삼중수소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핵융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거든요. 이 헬륨3 같은 경우 태양풍을 타고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데 지구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 대기와의 마찰로 모두 타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미터 정도 표면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는 석유의 몇 천만 배나 효율이 좋은 연료가 많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쯤 되니 떠오르시는 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나사가 진행하는 유인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이 계획에 사용될 착륙선이 바로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선인 스타쉽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조그만 탐사선을 보냈는데 이제는 50m짜리 빌딩 하나를 방불케 하는 달 착륙선을 이용해서 이 스타쉽을 이용해서 헬륨3를 비롯한 히토류를 잔뜩 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스타쉽 같은 경우는 일회용 우주선이 아니고 발사체를 100회 재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에서 밝힌 것처럼 탄소 중립 시대의 이 에너지 사업에 진짜 진심이고 스페이스X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주 자원 같은 경우는 선점하는 국가 혹은 단체가 먼저 우선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 2019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에 이어서 6번째 군인 우주군을 창설할 정도니까요. 최근 AI 이슈나 초전도체를 보면 기술적 특이점이 그렇게 멀진 않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스타워즈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t of your mouth you wish